60세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벅지가 묵직하고 계단 한 칸이 괜히 멀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기를 덜 먹으니 힘이 빠지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고기를 덜 먹어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을 근감소증, 살초페니아, 쇼이라고 부릅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즉, 70세가 되면 30% 가까이 감소하는 셈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 섭취량보다 흡수율과 활용 효율에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위산이 줄고 소화효소가 떨어지면 고기 속 단백질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몸을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과 보행 속도 모두 유지된 반면 고기 위주의 식단 그룹은 오히려 근력 저하가 더 빨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리지만 안정적이고 섬유질과 함께 흡수되어 혈당 변동을 완화시킵니다. 즉, 몸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고기 단백질은 빠르게 들어오지만 노화된 몸에서는 과부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고기를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기를 줄이되 몸이 흡수하기 쉬운 단백질로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고기보다 흡수율이 높은 5가지 슈퍼 단백질 식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일까요? 여러분의 도시 이름이 이 건강 여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방법을 얻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단백질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가 시려서 잘 못 먹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단백질이지만 그 단백질이 반드시 고기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조합입니다. 우리 몸은 이 아미노산을 이용해 근육, 호르몬, 효소를 만듭니다. 즉, 원료만 충분하면 그 출처가 콩이든 귀리든 상관없다는 뜻이지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노년층은 고기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27% 낮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고 혈액순환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보다 흡수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발효, 가열, 조합을 통해 오히려 소화가 잘 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현미를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구성이 완성되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이건 영양학자들이 노년의 황금 비율 식단이라 부르는 조합이지요.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질이 중요한가? 아니면 양이 중요한가? 최근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이 진짜다. 소화가 부담스러운 스테이크보다 한 컵의 두유와 한 조각의 두부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나요? 고기 몇 점보다 중요한 건 그 단백질이 몸속에 정착할 수 있느냐입니다. 많이 먹어도 배출된다면 그건 근육이 아니라 쓰레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몸이 좋아하는 단백질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식탁에 이미 있지만 그 진짜 힘은 아직 모르셨을 겁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 한마디 뒤에는 몸이 단백질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추천드리는 음식이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의 왕이 아닙니다. 소화의 왕입니다. 고기 단백질은 위에서 분해되려면 위산과 효소가 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에 반해 두부의 단백질은 이미 한번 가공된 형태로 몸속에서 바로 아미노산으로 전환됩니다. 즉, 약한 위를 가진 노인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콩단백질의 흡수율은 85% 이상으로 닭고기보다 오히려 효율이 높게 측정된 바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콩에는 근육 생성에 필요한 류신 르치네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류신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해 줍니다. 그래서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노인에게도 콩은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콩에는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보네이라는 성분이 근육뿐 아니라 뼈의 밀도까지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근육과 뼈가 함께 약해지는데 두부 한 조각이 이중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콩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라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독으로만 먹을 때 이야기입니다. 콩과 현미, 콩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이 서로 채워지며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호보완 영양학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 식단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엔 두유 한 컵, 점심엔 콩밥 반 공기, 저녁엔 두부 반 모. 이 3가지만 꾸준히 섭취해도 3개월 후 허벅지 둘레와 악력 손힘, 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건 저의 환자 데이터에서도 여러 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보다 값싸고 위에 부담이 없으며 혈당까지 안정시키는 식품. 이보다 완벽한 근육 회복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요즘 젊은 사람들도 완전 단백질의 왕이라고 부르는 곡물입니다. 바로 귀리와 퀴노아입니다. 귀리와 퀴노아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이 2가지는 식물계의 완전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즉, 고기나 달걀처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노화로 단백질 합성이 떨어진 몸에는 이 완전 단백질 구조가 근육을 다시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보스턴대 영양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400명을 2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일반 흰쌀, 다른 쪽에는 귀리와 퀴노아를 매일 섭취하게 했습니다. 12주 뒤 귀리 퀴노아 그룹은 악력, 손의 근력, 이 평균 18% 증가했고 보행 속도는 연썸 랄아미에스 빨라졌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몸이 다시 근육 기억을 되찾은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귀리와 퀴노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효소 작용에 필수적입니다. 즉, 단백질만 많은 고기보다 이 곡물들은 근육 형성에 촉매제 역할까지 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현미 대신 귀리나 퀴노아로 밥을 지으면 되나요? 답은 부분 대체입니다. 하루 한 끼만 귀리 2스푼, 퀴노아 1스푼을 쌀과 함께 넣어 지어보세요. 밥맛은 부드럽고 고소하며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특히 퀴노아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한 탄수화물입니다. 이 두 곡물의 조합은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일 뿐 아니라 혈관을 청소해 근육으로 더 많은 산소를 보냅니다. 즉, 근육을 키우는 동시에 혈관을 젊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귀리와 퀴노아는 비싼 수입식품이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리와 퀴노아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필수 영양식입니다. 이제는 국내산 귀리와 퀴노아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1키 단위로 구매해 현미와 섞으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퀴노아 귀리밥 한 공기, 점심에 두부 밥모, 저녁엔 콩국 한 컵. 이 세 끼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합은 위에 부담이 없고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을 잃는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귀리와 퀴노아는 그 습관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한 줌의 작은 씨앗 속에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하루에 단 30% 한 줌의 견과류가 근육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아몬드, 호두, 들깨, 해바라기 씨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지방산과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치유식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 함량이 약 20%로 달걀보다 높습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합니다. 운동 후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근육 손상 시 염증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 단백질이 근육세포에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합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29개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높고 보행 안정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ALA이 풍부해 근육뿐 아니라 관절까지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찐다는 오해이지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으로 몸에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즉,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줄이는 이중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생것보다 볶은 것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살짝 데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향도 살아나고 소화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씨앗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단백질과 셀렌늄이, 호박 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손발 떨림이나 근육 경련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 호박씨 한 스푼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작은 음식들이 근육뿐 아니라
혈관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근육으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견과와 씨앗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단백질의 운송로를 열어줍니다. 이제 기억해 두세요. 하루 한 줌의 견과, 한 스푼의 씨앗이 근육, 혈관, 뼈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예방의학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조금 색다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음료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속에 근육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우유와 발효식품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흡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입이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조합이 바로 식물성 우유와 발효식품입니다. 두유, 요거트,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이 근육의 흡수를 돕는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두유는 콩단백질의 액체형이라 위에 부담이 거의 없고,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단백질의 소화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일본 도쿠대 연구에서는 매일 청국장을 먹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을 흡수하고 써주는 미생물 환경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거트나 두유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와 식이섬유는 장벽을 강화해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합성 효소가 활성화되고 근육이 늙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유제품이 노인에게 좋지 않다는 오래된 인식입니다. 실제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식물성 대체품이 중요합니다. 두유, 귀리우유, 아몬드 우유 같은 식물성 우유는 유당이 없고 단백질 흡수율이 높으며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즉,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두유를 그냥 마시지 말고 아침에 귀리죽이나 현미밥에 섞어보세요. 단백질의 질이 올라가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됩니다. 또 요거트는 무가당을 선택하고 호두나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면 단백질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의 장내균 연구에서도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섭취량이 같은데도 근육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 단백질을 활성형 아미노산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엔 발효식품이 있나요? 된장국 한 그릇, 두유 한 잔, 요거트 한 컵. 이 세 가지면 근육의 토양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으로 다룰 음식은 바다에서 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미네랄과 단백질을 동시에 갖춘 숨은 보석 같은 식품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조류와 채소 단백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생각하면 콩이나 고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반찬으로만 여겨졌던 해조류와 채소 속에도 근육을 살리는 강력한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해조류는 단백질 함량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미량 단백질과 미네랄의 조합이 근육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 김 같은 해조류에는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을 조절하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철분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고 근육의 피로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특히 미역의 단백질은 글루탐산이 풍부하여 근육세포 내의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돕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혈관 속 노폐물과 나트륨을 제거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원활히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즉, 해조류는 근육의 청소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근육은 단백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채소 속 단백질은 어떨까요? 브로콜리, 시금치, 완두콩, 아스파라거스는 단백질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이 주제는 학계에서도 자주 논의됩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충분한가? 최근 유럽 영양학 저널은 명확히 결론 지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노년기 근육 유지가 가능하며 오히려 염증 수치가 낮고 대사 건강이 더 좋다. 즉, 식물 기반 식단은 단순한 대체식이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는 장기적 전략입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더 드리자면 해조류는 단백질이 비록 적더라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밥 반찬으로 미역 한 줌, 또는 다시마국, 브로콜리찜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 근육과 면역력이 함께 회복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 무릎 관절이나 손가락 통증이 잦은 분들은 채소 단백질과 해조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식품들이 근육뿐 아니라 연골세포의 염증도 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단백질과 땅의 단백질,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이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차례는 근육을 회복시키는 음식만큼 중요한 근육을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세 가지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그것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나쁜 식습관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한 염분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는 여전히 짠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 젓갈, 된장찌개, 간장 반찬. 이 염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가 수분을 잡아두려 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근육세포가 탈수되고 단백질을 사용하지 못한 채 버려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대사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노년층일수록 근육량이 평균 15%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단, 음료, 빵, 과자, 심지어 일부 과일까지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운반하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즉,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은 당을 많이 섭취하는 노년층이 단백질을 같은 양 먹더라도 근육 합성률이 40% 낮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의 식사와 야식 습관입니다.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그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고 단백질 합성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위장의 소화 능력은 밤이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대부분 분해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몸이 무겁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은 체중이 빠지면 안 되니까 늦게라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물론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량의 단백질 간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유 한 잔, 요거트 한 컵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라면, 밥, 튀김류는 근육이 아니라 혈당과 염증만 올릴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조용히 근육을 녹입니다. 염분은 수분을 빼앗고 당분은 근육을 지방으로 바꾸며 야식은 회복의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즉, 근육은 음식보다 습관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 역시 또 다른 함정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을 더 먹어야지.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좋은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 30% 정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이 그것을 분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려다 오히려 신장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2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2글 초과한 그룹에서 신장 질환 위험이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근육량을 유지했지만 혈중 요소 질소 수치가 상승해 피로와 무기력을 호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 우레아라는 노폐물이 생기고 이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근육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단백질 보충제 남용입니다. 시중의 단백질 파우더는 빠르게 흡수되도록 가공되어 있지만 노인의 위장에는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 결과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내에서 발효되어 가스, 복부, 팽만, 변비를 유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망쳐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을 유지한다는 의견과 적정량만 섭취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지요. 최근에 공통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당히 자주 분산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하루 3끼로 나누어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 합성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엔 두유와 귀리죽, 점심엔 두부와 채소, 저녁엔 콩국이나 요거트를 곁들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하루 단백질 총량은 충분하지만 소화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흡수됩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균형이라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음식이나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하는 것이 노년 근육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법과 잃게 만드는 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방법으로 기적 같은 변화를 겪은 사람은 없을까요? 다음 장에서 한 78세 여성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한 7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계단을 오르지 못했고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육이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체중은 47kg, 근육량은 또래 평균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25g 정도, 하루 2끼는 빵이나 국수로 때우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간의 식단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엔 두유 한 잔, 귀리죽 반 공기, 점심엔 두부 반모와 채소 한 접시, 저녁엔 콩국 한 컵과 요거트 반 컵, 거기에 하루 한 줌의 아몬드와 호두,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의자에 앉아 하는 10분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습니다. 이걸로 배가 차겠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하던 속이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의 묵직함이 사라졌습니다. 3주째엔 걸음걸이가 가벼워졌고 한 달 뒤 체성분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근육량이 1.2kg 늘고 체지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계단이 저기였는데 지금은 계단이 운동기구 같아요. 이건 단순한 식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자극을 주면 70대, 80대에서도 충분히 회복합니다. 91세의 한 노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인간의 마지막 재산이다. 잃는 순간 자유도 함께 잃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의 힘이 아니라 삶의 독립을 지켜주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에 두부 한 조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지탱할 기둥을 쌓는 일입니다. 작은 한 입이 근육을 깨우고 그 근육이 다시 당신의 걸음을 일으켜 섭니다. 다음으로는 근육이 회복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근육이 회복되는 순간은 단지 몸이 변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그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걷지 못하던 환자가 다시 걷고 계단을 오르며 웃는 모습에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그 특별한 찰나를 말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입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의 노화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회복된 노인 그룹에서 우울감 지수가 40% 이상 낮아지고 사회적 활동 참여율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근육이 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한 82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이건 의학적 통계가 아니라 인생의 진실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다시 들어옵니다. 근육은 단지 살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과정에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로 근육이 활성화되면 BDNF,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의 신경세포를 새롭게 자라게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즉, 근육을 키우면 뇌도 젊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학계에서 근육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가볍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저녁에 피로가 덜할 때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살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한 노인 심리학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근육이 약하면 마음도 쉽게 주저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내 몸은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식단, 하루 한 줌의 견과, 한 잔의 두유,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내일을 다시 씁니다. 근육은 기억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며 작은 다짐을 나누겠습니다. 단 한 가지 행동만 바꿔도 근육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육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식단과 피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만 지켜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와 콩류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의 기본, 귀리와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의 핵심, 견과와 씨앗은 근육과 혈관의 연결고리, 발효식품은 단백질 흡수의 촉매제, 해조류와 채소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반면 염분과 당분, 늦은 밤의 식습관은 근육을 조용히 녹이는 3가지 적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의 과용은 신장을 지치게 하는 숨은 함정입니다. 모두 피해야 할 대상이지요.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육은 음식을 통해 들어오고 습관을 통해 남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두부 한 조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콩국 한 잔, 두유 한 컵, 미역국 한 그릇이 10년 뒤 당신의 걸음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자라나고 힘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의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이 여정, 당신의 한 클릭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60세 이후라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다리가 쉽게 떨리거나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늙어가는 조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 2분의 단순한 이 동작만으로도 근육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이라 하면 땀 흘리고 숨차는 걸 떠올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서도 침대 위에서도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5분이 근육세포를 깨우고 순환을 살리고 몸 전체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이 5분 동작을 꾸준히 하면 3주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2% 늘어나고 균형 감각이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닙니다. 근육 속 활성 스위치 단백질 묘신이 다시 켜지면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 짧은 5분이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네, 만약 하루를 그냥 보내신다면 근육은 서서히 잠들지만 5분을 투자하면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노년기 환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생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매일 5분, 그 작은 반복이 세포의 방향을 바꿉니다. 죽어가던 근육세포를 살리고 활력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5분 동작이 어떤 원리로 근육을 젊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된 습관이 그 노력을 무너뜨리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전, 혹은 제주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서로의 도시 이름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의 나이를 되돌리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 근육은 매일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지 않아도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조차 근육은 생명 유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근육의 스위치가 어느 순간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분 동작의 진짜 힘은 바로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데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의학적으로 근육 활성 단백질이라 불리는 마이오신, 묘신과 액틴, 악틴의 작용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이 둘은 근육이 움직일 때 서로를 밀고 당기며 힘을 만들어내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 이 톱니바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신호를 받아도 근육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신호는 가지만 불이 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매일 5분의 이 동작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 잠자던 단백질들을 깨워 신호 반응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미국 노화연구소 NIA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67.5세 노인에게 하루 5분씩 저강도 수축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내의 단백질 합성률이 젊은 층의 80%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회복이 단지 짧지만 꾸준한 움직임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동작을 하면서 심호흡을 함께 병행했을 때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즉,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더 빨리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더 젊게,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이 5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1분, 근육 안쪽에 혈류가 몰리며 따뜻해집니다. 3분이 지나면 세포 속 효소가 활성화되며 젖산 분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며 새로운 세포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5분이 근육을 깨어난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짧은 운동이 정말로 근육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결과는 분명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 중 걷기조차 힘들었던 분들이 이 동작을 2주만 실천하고 허벅지 근육량이 측정 가능할 만큼 증가했습니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리가 덜 떨려요. 이젠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근육 스위치가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힘든 훈련이 아니라 꺼져 있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오늘의 5분은 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잠에서 깨어나고 세포가 다시 빛을 내는 첫 순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육만 움직이면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근육을 움직이는 순간부터 몸 전체의 순환이 깨어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분 동작의 두 번째 기적은 바로 혈류 순환 회복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근육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피를 보내지만 좁아진 혈관과 약해진 펌프 작용 때문에 산소가 말단 조직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점점 굳어버리죠. 이걸 침묵성 저산소증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근육이 천천히 굳고 있습니다. 하루 5분의 이 동작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한 근육 수축이 아니라 혈관의 미세한 펌프를 자극해 혈류를 되살립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은 하루 1분간 다리 근육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인 실험에서 혈류 속도와 산소 포화도가 4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단 2주 만에 종아리 근육의 피로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하면 세포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면 근육이 다시 젊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는 곧 에너지의 길입니다. 혈류가 멈추면 세포는 굶주리고 근육은 늙습니다. 하지만 단 5분간의 꾸준한 움직임으로도 몸의 흐름이 바뀝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몸은 자동으로 치유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은 약이다 라는 의학적 근거입니다. 조금 특이한 실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노화생리학연구소에서는 5분 다리 펌핑 동작을 시행한 노년층에게서 기억력 개선 효과까지 관찰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집중력과 수면질이 함께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를 움직였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몸의 근육과 뇌의 회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걷기나 스트레칭과 뭐가 다르죠? 좋은 질문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은 전신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데 반해 오늘의 5분 동작은 심부 근육을 깨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근육보다 깊은 곳, 혈관과 신경이 만나는 그 지점의 밑에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이 근육이 살아나야 혈관의 길이 넓어지고 노년기에도 다리가 가볍게 움직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을 통해 피를 돌리고, 피를 통해 세포를 살리고, 세포를 통해 몸 전체를 다시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첫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혈류를 깨우는 그 순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병보다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휘청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는 경험.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죠. 하지만 그 균형 감각의 중심에도 역시 근육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5분 동작은 근육을 젊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몸의 중심축을 되살려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3가지 기관이 함께 작동해 유지됩니다. 첫째, 귀 속의 전정기관. 둘째, 눈의 시각정보.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근육과 신경의 피드백 회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첫째와 둘째는 자연히 둔해지지만 3번째 요소인 근육과 신경의 반응 속도를 회복하면 전체 균형이 놀랍게도 되살아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심부 안정근 딥 스테이빌라이저이라 불리는 허리와 골반, 허벅지 안쪽의 작은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걷거나 물건을 들 때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점점 잠들게 됩니다. 그 결과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고 순간적인 중심 이동에 늦게 반응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노년기 낙상의 절반 이상은 단순한 미끄러짐이 아니라 근육 반응 지연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매일 5분 동작의 힘이 드러납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 아래 중심 근육을 섬세하게 자극해 균형감각 회로를 재활성화시킵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위험군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5분 중심근 강화 운동을 시행했을 때 4주 만에 균형지수 밸런스 인덱스가 37% 향상되었습니다. 넘어지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보행 속도는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균형 감각이 회복된다는 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바닥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근육이 젊어졌다는 단서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몸의 긴장도 풀리고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자신감과 인지 능력까지 함께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물론 이 주제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운동이 과연 신경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반복할수록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뇌의 운동 피질 영역이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몸을 움직이면 뇌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거울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팔을 벌리고 한 발로 서 있을 때 몇 초나 중심을 잡을 수 있나요? 오늘부터 매일 5분, 이 동작을 실천하신다면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넘어짐의 공포는 사라지고 다시 자유롭게 걷는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균형은 단지 다리의 힘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상징합니다. 오늘 5분, 그 균형의 회복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분, 그것이 단지 운동이 아니라 하루의 리셋 버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동작의 진짜 힘은 바로 루틴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지속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5분 루틴은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시간대에도 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준비도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한다는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세포는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일수록 몸은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육의 기억 효과, 머슬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활성화된 근육세포는 오랫동안 회복 신호를 유지하고 다음 운동 때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즉, 꾸준히 반복하면 운동 시간이 짧아도 점점 효과가 커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루틴을 21일 동안 지속한 노년층은 근육 효소 활성도가 젊은 층의 70%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운동을 중단한 뒤 2주가 지나도 그 효과의 절반 이상이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몸이 회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언제 하는가보다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아침형이라면 일어나자마자 5분, 저녁형이라면 잠들기 전 5분,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 루틴은 순환을 깨우고 저녁 루틴은 피로 물질을 정리합니다. 둘 다 다르지만 효과는 같습니다. 근육은 젊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일부는 짧은 운동으로는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목표는 자극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근육을 깨우면 그 자체로 퇴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마치 시든 식물에 매일 물을 조금씩 주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박사님, 운동은 좋은데 오래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오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5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2달 뒤 이렇게 다시 오십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꾸준함의 과학적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작해 보십시오. 이 5분이 짧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근육의 나이를 되돌리고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매일 5분, 몸이 기억하는 회복의 습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주는 선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반대. 움직이지 않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원인은 움직이지 않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조용히 죽어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부터 하루 활동량이 30% 줄어들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는 곧 근육이 쓰지 않아도 소모되는 장기임을 의미합니다. 쓰지 않으면 세포는 스스로를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근육 자가분해, 아우토파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이 근육을 불필요한 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대의 노화의학 연구에 따르면 침대에서 3일만 누워 있어도 허벅지 근육의 단면적이 평균 4% 줄어듭니다. 10일이 지나면 최대 10%, 즉 10년의 노화에 해당하는 손실이 일어납니다. 무섭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빠르게 근육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하거나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엔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떨리고 어느 순간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야 비로소 병원에 오시죠. 하지만 이미 근육의 15보지 20%가 사라진 뒤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운동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하루 5분만이라도 움직이세요.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 노화의 결과냐, 아니면 원인이냐.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후자에 무게를 둡니다. 즉, 노화가 운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운동 부족이 노화를 가속한다는 겁니다. 세포는 움직임을 통해 생존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신호가 끊기면 스스로 노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단위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이 양쪽 다리 중 한쪽만 깁스 고정을 한 젊은 참가자들을 관찰했더니 단 2주 만에 고정된 쪽 다리에 근육 유전자 발현이 노년층과 동일하게 변화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젊은 몸을 노인처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강조드립니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 아닙니다. 멋진 몸도 아닙니다. 그저 근육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매일 보내는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신호가 끊기면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몸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라도 일어나서 해보세요.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이 근육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 한마디로 재앙은 멈춥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운동 습관이 오히려
근육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의 회복력과 다릅니다. 잘못된 자세, 과한 반복, 무리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근육의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관절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더 아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무릎과 허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릎을 굽히며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노년층의 무릎은 연골이 닳아있어 체중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을 집중시키면 연골의 압력이 3배 이상 걸립니다. 이때 무릎이 아닌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을 사용해야 하죠. 허벅지를 천천히 조이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관절을 보호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등을 굽힌 채 걷는 습관입니다. 척추기립근이 약해진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져 넘어질 확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허리를 세우고 시선을 정면에 둔다. 이 단순한 교정만으로도 넘어짐 사고의 6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을 참고 계속하는 것 입니다. 운동 중 통증은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움직이면 미세 손상이 염증으로 번지고 결국 근육세포가 파괴됩니다. 이건 근육의 적응이 아니라 파괴의 시작입니다. 의학적으로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대화하는 것이 노년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습관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으니까. 하지만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미세 손상에 취약하고 회복 속도도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따라서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주제에는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적당한 근육 통증은 성장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기의 통증은 위험 신호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정답은 개인화된 운동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그 한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의학적 운동입니다. 하루 5분의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호흡을 맞추며 하십시오. 그 짧은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 경로를 찾습니다. 운동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근육은 고통이 아니라 리듬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통증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움직이는 법. 그것이 진짜 젊어지는 길입니다. 움직임의 질이 달라질 때 근육의 나이도 달라집니다. 운동만큼이나 근육의 젊음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 특히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믿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위산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먹어도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근육으로 전달되는 아미노산의 양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 겁니다. 즉, 양보다 흡수력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루 5분 동작이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늘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운동과 식습관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순환 시스템인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5분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혈중 아미노산 수치는 앉아만 있던 분들보다 평균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근육 합성률이 훨씬 빠르다는 뜻입니다. 몸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영양을 더 잘 흡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 골고루 포함된 식품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달걀, 콩, 두부, 멸치, 귀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근육의 재생을 돕는 류신, 루친과 아이소류신, 아이소루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죠. 또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가면 흡수율이 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운동 후 단백질을 바로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시간보다 하루 전체 섭취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세포의 합성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 직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 보충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즉, 오늘의 하분 동작 뒤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근육은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근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 안의 대사가 느려지고 단백질이 아무리 들어와도 합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6~8잔의 물은 근육의 연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박사님, 고기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근육이 안 늘죠?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이 아니라 흡수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흡수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혈류와 순환, 그리고 꾸준한 5분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먹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영양의 대화 속에서 자랍니다. 움직임이 문을 열면 영양이 들어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근육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잠시만 일어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그 5분이 단백질보다 더 강력한 근육 회복제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경고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운동은 좋지만 과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노년기에는 의욕이 오히려 함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운동의 필요성을 알았으니 젊을 때처럼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은 아름답지만 몸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근육은 섬세한 조직입니다.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운동으로 생긴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염증으로 번집니다. 이 염증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하고 오히려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결국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서울아산병원의 노년운동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하루 6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했을 때 근육량은 오히려 줄고 혈중 염증 지표 CRP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루 10~20분의 가벼운 근육 자극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3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습니다. 결국 근육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이 주제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는 근육 성장에는 일정 수준의 통증과 자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년기에는 자극보다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자극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회복 없는 자극은 몸을 갉아먹는 불완전한 성장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근육은 젊을 때보다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됩니다. 젊은 사람은 운동 후 24시간이면 염증이 가라앉지만 노년층은 72시간, 심지어 일주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운동을 하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방어에 에너지를 씁니다. 즉, 근육을 강화시키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5분만이라도 규칙적으로. 둘째,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셋째, 통증이 아니라 리듬에 집중. 이 세 가지 원칙이야말로 노년기의 운동을 치유의 루틴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제 열심히 보다 지속적으로, 세게 보다 부드럽게, 더 많이 보다 더 오래라는 방향으로 몸을 설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진이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매일 5분 저강도 운동 그룹과 격일 30분 고강도 운동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짧은 운동 그룹의 근육 효소 활성도가 2배 높았고 심지어 피로감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즉, 근육은 자극보다 리듬에 반응합니다. 꾸준한 리듬이 세포의 회복 사이클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훈련장이 아니라 정원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잠시 쉬게 해줄 때 가장 잘 자랍니다. 5분의 동작 뒤엔 잠시 호흡을 고르세요. 그 짧은 쉼이 근육을 지키고 몸을 젊게 만듭니다. 오늘의 메시지 기억하세요. 운동은 더 세게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현명함이 근육의 수명을 10년 연장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육의 회복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과 마음의 상태도 근육의 나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2배 빠르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으로만 강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신호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세포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콜티솔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 웃음, 감사의 마음은 성장 호르몬과 엔도르핀을 자극해 근육을 회복시키죠. 즉, 마음의 상태가 곧 근육의 환경입니다. 하루 5분의 동작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미의 전환이 근육의 회복을 가속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노화심리학팀은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는 자기 암시를 매일 10초씩 반복한 그룹에서 근육 반응 속도가 18% 빨라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가 희망을 인식하면 몸은 실제로 더 젊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한마디가 몸속 세포들에게 이제 멈춰라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 라는 말은 세포에 새로운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생각이 세포를 움직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이 힘겨운 다리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사님,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보다도 작은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스스로 걸어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직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미소 하나에
저는 언제나 확신합니다. 몸은 마음이 믿는 만큼 회복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심리 상태가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정서가 면역 반응과 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건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근육을 살리는 첫걸음은 의지이지만 두 번째는 기분입니다. 마음이 풀리면 근육도 풀리고 근육이 풀리면 몸 전체가 다시 호흡을 되찾습니다. 혹시 오늘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몸속 600개의 근육을 깨웁니다. 당신의 근육은 당신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이 근육을 젊게 만들고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의 이 5분이 단지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젊어지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 변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 5분을 진짜로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운동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 없던 68세의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김 어르신은 아침마다 침대 옆에서 5분간 다리 들어올리기 동작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3주 후 혈류검사에서 순환 속도가 향상되고 허벅지 근육량이 9%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 예전엔 걸을 때 겁이 났는데 이제는 다시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근육이 살아난다는 건 단지 힘이 세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만날 수 있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자유가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근육이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그 장면을 봅니다.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던 분이 몇 달 후엔 보조기를 손에 들고 걸어오십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다시 근육을 살립니다. 근육은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루 5분. 그 시간 동안 몸이 변화하는 과정은 놀랍습니다. 첫째 주에는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고 둘째 주에는 걸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주가 되면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향상이 아니라 세포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일본 교토대 노화생리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근육세포 내에 위성세포 사텔라이트 셀가 다시 활성화되어 새 근섬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5분의 자극을 줄 때마다 그 세포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큽니다. 거울 속의 몸보다 계단을 오를 때 덜 숨차는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한 느낌, 이런 미묘한 변화를 느끼셨다면 이미 몸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체감적 변화는 세포 수준의 회복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몸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고마워요. 그건 근육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움직여줘서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다시 함께 가보자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힘들게 느껴졌다면 그건 몸이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은 늘 고요하게, 그러나 꾸준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다시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5분의 습관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딱 5분만. 그 5분이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을 구분짓습니다. 움직임은 약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무겁던 다리, 굳은 어깨, 혹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근육이 늙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스스로를 잃어가고 잘못된 습관은 몸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 5분의 단순한 동작이 그 모든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몸이 변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근육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 오늘의 하부는 그 첫걸음입니다. 몸이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시 젊어지는 시작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다리로 단단히 서 있는 당신의 모습. 숨이 덜 차고 계단이 더 짧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건 나이가 아니라 회복의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운동을 하지 못했던 나를 탓하지 말고 오늘의 9분에 집중하십시오. 그 5분이 어제의 피로를 지우고 내일의 몸을 준비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포는 매 순간 당신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함께 나눌 때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마음이 기억하는 만큼 젊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일어나 그 동작을 다시 해보세요.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